그 다음에 엉덩관절면으로 내려옵니다. 엉덩뼈의 골반을 넘어서 엉덩관절면을 옆쪽에서 보는 이제 경혈들이 나옵니다. 엉덩관절을 앞쪽에서 볼 때 조경미, 유경미, 비관혈 떠올려야 되고, 엉덩관절면을 뒤쪽에서 볼 때 우리가 어, 어, 이제 좀 이따가 배울 환도혈도 있지만 족태양 경혈에 있어서도 일부 이제 경혈이 좀 있었지만 가쪽에서 보는 게 거료혈입니다. 거료혈.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보는 혈이 환도혈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엉덩관절의 볼기와 엉덩관절면을 주변을 이루는 주역의 근육층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볼기 영역이죠. 이게 지금 궁둥뼈, 아니 엉덩뼈, 궁둥뼈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잖아요. 그리고 엉덩뼈, 궁둥뼈가 앞쪽에 오면 두덩뼈. 그래서 이 세 개의 뼈가 골반뼈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엉덩뼈와 엉치뼈와 관절면을 이루고 있고요. 궁둥뼈와 넙다리뼈가 관절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여러분이 머리에 떠올리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궁둥의 뒤쪽 부분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하나의 주요 내용이 궁둥구멍근. 예, 이런 해박적 구조를 머리에 떠올리면서 여러분이 더 잘 찾아보고 바라고요. 거류혈입니다. 위압 엉덩뼈 가시, 조금 전에 유도혈 찾기 위해서 찾았던 위압 엉덩뼈 가시, 그 다음에 넙다리뼈 큰돌기, 넙다리뼈 큰돌기 기억나야겠죠? 이게 넙다리뼈 큰돌기 영역이에요. 여기가 가장 튀어나온 데를 찾아야 돼요. 네, 화면이 좀 느리니까 또 기다려야 되겠네. 제가 쓰고 있는 해부학 어플이 이미지를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좀 줌이 느려지는 것 봅니다. 그래서 지금 찾은 데가 넙다리뼈 큰돌기예요. 그러니까 넙다리뼈 큰돌기에 가장 융기되는 지역을 십자선으로 표시했다고 생각하면 위와 엉덩뼈 가시와 연결한 선의 중점이에요. 그러니까 엉덩관절의 위쪽 면에 지금 놓여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 위치를 근육으로 표시해 보면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근육이 뭐냐면 어, 근막 긴장근, 넙다리 근막 긴장근, 텐서 페이시아 라테라고 하는 넙다리 근막 긴장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궁금하면 지금 이 부위를 손바닥 주먹으로 한번 때려보세요. 그럼 되게 뻐근하면서 시원해요. 네. 사실은 그런 느낌이 강자학으로 오는 지역입니다. 그 부위를 거류라고 하더라. 그래서 넙다리 근막 긴장근이 이렇게 넙다리 근막 긴장근이 지금 여기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그 밑을 이렇게 자극을 하면 엉덩관절면으로 자극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볼기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류혈에 대한 해부학적 구조에서 이걸 가장 넙다리 근막 긴장근을 강조한 게 그런 이유고요. 안쪽에는 관절면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관절 질환을 치료하는 겁니다. 예, 관절 질환 치료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부위를 초음파 진단으로 찍어보면 이게 지금 넙다리뼈 큰돌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넙다리뼈 큰돌기와 위아 엉덩뼈 가시 사이에다가 초음파 프로브를 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여기에 볼기근이 보이고 그 얕은 층에 있는 게 근막인 거예요.
이런 구조로 사실은 우리가 자침 시에 거료율을 형상화할 수 있더라. 지금 족소양 담경면을 다리면에서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옆다리뼈 큰 돌기가 대략 지금 요쯤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요쯤에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와 위압 엉덩뼈 같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거리혈이 있는 거죠. 다음으로 환도혈입니다. 예, 오늘 환도혈까지만 설명하고 끝나야 될 것 같네요. 조금 한 4분 남긴 했지만 제가 가능한 빨리 설명을 드려볼게요. 환도혈도 엉덩관절을 핵심으로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환도혈은 그러니까 옛날의 환도혈은 엉덩관절을 뒤쪽에서 들어간 거예요. 엉덩관절을 뒤쪽에서 들어가고자 했어요. 근데 오늘날 환도는 엉덩관절뿐만 아니라 궁둥신경까지 자극하고 싶어서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궁둥신경을 염두에 두고 자극 방향을 또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이 환도혈을 파멸하는 방법이 생겨 있더라. 그래서 여기 참고에 써 있는 거는 엉덩관절을 향하는 방식의 하나의 표현이에요. 물론 이 환도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류혈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거류혈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이 들어. 근데 오늘날 환도를 하면 거류혈이 아니라 지금 요 부위, 엉덩 부위에서 궁둥신경면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환도가 있구나. 이것도 여러분 저니까 설명하는 겁니다. 이 설명을 아무도 못해요. 저니까 해줘요. 이 설명을 할 수 있는 거는 얘 문헌에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고 동의보감엔 없지만 여기에 명칭을 보면 와 그래서 왜 환도열의 이명이 이렇게 많은가도 알 수 있고 이 환도의 이명 중에 추라고 하는 이름이 비추라고 하는 이름이 왜 들어왔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추나 비추는 다 엉덩관절을 지칭하는 명사거든요. 그래서 비관에도 이런 비슷한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친구 대성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 비추 중에 있다고. 친구 대성의 비추 중이란 말은 이건 지금 엉덩관절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엉덩관절 질환을 치료하는 환도열, 공중신경을 치료하는 환도열 이렇게 두 가지 패턴으로 나눠보라는 얘기예요. 다만 오늘날 표준 위치는 엉덩관절면이 아니라 공중신경을 염두에 두고 표준 위치를 정했기 때문에 그 표준 위치에서 자침하는 대상은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 공중신경의 신부 지역으로 들어가는 면에 이러한 근육들이 있다라는 것을 떠올려서 봐야 돼요. 그래서 얕은 층 큰 볼기근, 조금 깊은 층의 중간 볼기근, 더 깊은 층의 폐쇄근, 궁동 구멍근, 그리고 궁둥 구멍근 위쪽 아래쪽에 쌍둥이근, 근데 윗쌍둥이근, 아랫쌍둥이근,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넙다리 네모근도 있더라. 근데 이것들을 왜 외워야 되냐? 이 근육이 잘못되면 이 근육이 감싸고 있는 신경이 뭐냐면 궁중신경인데 이 근육이 단단해지는 문제, 그러니까 허혈성으로 인해서 근육이 경련이 일어나면 이 근육의 압박으로 인해서 궁중신경이 신경 트랩에 걸려요. 신경이 묶여버리는 일이 벌어져. 그래서 궁중신경 압박으로 인한 신경통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좌골신경통 같은 하지 질환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궁중신경 주변에 있는 근육의 문제 때문에. 그러면 궁중신경 압박으로 생겨난 문제를 뭘로 해결해야 돼? 궁중신경을 자극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궁중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근육을 풀어줘야 이 신경통을 해소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근육을 찾아서 자극해주는 법이 필요한 거죠. 이건 양방의 의학도 이러고요. 우리 한의학은 원래 이걸 했고요. 그 과정에서 공교롭게도 또 다리 질환의 마비를 풀어줄 수 있는 주요 부위이기 때문에
쓰이도 하고 또 이 회양 구치멸도에 있네요. 회양 구치멸. 예, 의식을 깨워줄 수 있다. 여기 그러니까 자극이 좀 강해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예, 여기 자침 맞고 나서 다리가 화끈화끈하다고 하는 학생도 가끔 있었어요. 예전에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런 염두에 두고 뭐 해양 기침멸이 들어왔나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위치가 족소양 담경인데 왜 족태양 방광경에 면회도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게 뒤쪽 면이니까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현대파는 어떻게 공중신경을 자극하는 것처럼 그리고 있어요. 현대파는. 근데 현대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옛날 문헌에 따르면 관절을 자극하는 환도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야. 근데 저는 오늘날 환도의 혈루의 의미를 지금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환도의 의미는 옆다리뼈 큰돌기와 그 다음에 엉치뼈 틈새. 이거 족태양 방광경에서 이미 한번 설명했어요. 엉치뼈 틈새. 엉치뼈 틈새와 넙다리뼈 큰돌기를 연결한 선을 3등분을 해서 가쪽 3분의 1이 환도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실습 때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위치를 찾으면 대략 이 왼쪽 상단에 있는 이 부위에 가까워요. 근데 이렇게 찾아가지고는 이 궁둥신경 자극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플랜 B를 찾아요. 그 플랜 B가 뭐냐? 넙다리뼈 큰돌기와 궁둥뼈 결절을 찾으라고 해요. 나중에 이건 실습실에 와서 저랑 배우게요. 궁둥뼈 큰 결절과 옆다리뼈 큰 돌기를 찾아서 연결한 선의 이등분선을 찾으면 궁둥신경이 통과하는 면을 더 잘 찾아요. 근데 이거는 한약에서 찾는 법이 아니라 양방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서 찾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넙다리뼈 큰 돌기와 궁둥뼈 결절을 연결한 선을 초음파로 찾고 그 초음파에서 넙다리 네모근을 찾아서 그 위쪽에 이렇게 있는 신경과 혈관 분지를 찾아서 마취제를 쓰자, 진통제를 쓰자. 이게 지금 현대의학의 궁둥신경의 차단술 시술일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여기 보면 한국 사람이 쓴 페인 페지시안이라는 논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한의학의 환도혈은 현대의학의 이런 방법하고 거의 대동소이하다 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초음파 진단 영상으로 이러한 부분들 나중에 혹시 실습 시간에도 한번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자료를 통해서 여기 보면 지금 A는 세크라 히아투스. 그러면 A와 F를 지금 여기 화면을 연결한 옆다리뼈 큰돌기 여기를 연결한 선의 면은 2예요. 그러니까 환도는 2에 가까워요. 전통적 환도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환도는 이런 영상에 가까워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한 거는 양방에서는 궁둥뼈 결절과 옆다리뼈 큰돌기를 연결한 이등분선 F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E와 F가 사실 다 환도와 관련된 궁둥신경 라인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해보려고 이 초음파 영상을 들고 와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화면 캡처 가능하니까 여러분 물론 밑에 출처의 영상을 화면을 통해서도 볼 수 있나요? 제 얼굴이 가려져 있나요? 그래서 이러한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초음파를 가지고 이 궁둥신경면을 찾아보자.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면 자침 치료할 수가 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자침 되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도를 취혈하는 법을 이 초음파 진단 영상을 가지고 이렇게 매뉴얼을 했어요. 플랜 A, 플랜 B. 특히 플랜 B는 제가 만든 설입니다. 플랜 B. 그래서 플랜 A, 옆다리뼈 큰돌기와 엉치뼈 틈새를 찾아서 연결선을 긋는다. 그리고 그 연결선의 3등분으로
가쪽에 있는 3분의 1 지역을 궁둥신경으로 찾는다. 이제 이게 플랜 A고 플랜 B. 넙다리뼈 큰돌기와 궁둥뼈 결절을 연결한 선의 이등분선을 찾아서 그 수직선과 그 다음에 엉치뼈 틈새와 넙다리뼈 큰돌기가 만나는 연결선을 찾는다. 그러면 지금 이 부위가 되더라. 그래서 이건 실습 때 여러분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미리 소개를 하는데, 예, 우리 실습 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부위가 환도인데, 시간이 또 걸리네. 예, 끝나라고 하는 얘기 같아요. 예, 이 사진만 보여주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환도라고 하는데, 환도를 고전적 환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알고 표준 위치에서 찾는 환도와 제가 조정해서 찾는 환도가 결국 똑같이 궁둥신경면을 찾기 위한 방법이다. 물론 이 궁둥신경을 찾는 것은 현대적 환도혈이고 옛날 문헌에 따라서 엉덩관절을 찾는 환도혈이 있더라.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는 지금 WHO에서 언급하지 않으니까 옛날 문헌을 통해서 환도혈의 주치 범위가 관절 질환을 치료하는 환도와 궁둥신경을 통해서 하지 질환을 치료하는 환도 두 가지 패턴으로 나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환도혈을 파악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환도혈은 궁둥신경을 잘 자극함으로 인해서 하지 질환을 치료하는 굉장히 막강한 치료적 어떤 맥락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까지만 보여드릴게요. 궁둥신경이 왜 하지 통증을 야기하냐고요? 바로 이 근육층이 이 신경을 압박을 해서 하지로 내려오는 통증의 이러한 신경통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이미 많은 통증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환도혈 주변의 이 근육층을 어떻게 조절하냐에 따라서 하지 방사통, 그러니까 허리에서 내려오는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디스크 질환에 의한 다리 질환이 아니라 여기에 허리는 문제가 없는데 엉덩이부터 다리까지 저려요 라고 하면 주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환자에 있더라. 그럼 이때는 이 부위를 집중적으로 치료해야 이 하지통을 다 치료 잡을 수가 있습니다.